여느 때와 같이 게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약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놀고 노래 정체성. 자, 이 게임은 처음에 딱 게임을 실행하면 오프닝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꽉 채운 동그란 시계가 보입니다. 분침이 숫자 2, 그러니까 10분에 있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초침이 거꾸로 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분침도 덩달아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침이 정확히 10위로 딱 간 순간 시계가 멈춥니다. 게임 시작하면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나는 아마도 짧은 머리에 마른 체격의 남성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옵니다. 복도 끝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3개의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문을 이렇게 해보면 비어있는 집인 것 같고 가장 왼쪽에 있는 집은 어린아이가 있는 이웃집이에요. 가운데 있는 집이 내 집 같은데 열쇠가 없어요. 근데 문 옆에 커다란 화분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 화분을 이렇게 뒤져보면 숨겨놓았던 열쇠가 나와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왜 꼭 화분에 열쇠를 숨기는지 이거 괜찮은 건가요?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걸렸어. 근데 사실 구조 자체가 열쇠 없어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창문만 깨면 대충 들어갈 수 그런가? 있습니다. 네. 굳이 열쇠를 찾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딱 그 순간부터 아까 오프닝 타이틀에 나왔던 정각에 멈춰 있었던 시계가 다시 정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점이 1인칭 시점이에요? 3인칭 시점이에요? 이 시점 이야기를 이따가 할게요. 뭐가 또 있군요. 네. 자, 자기야 나왔어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말하면 화장실에 있던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는 다가와서 키스하고 오늘 최고의 밤이 될 거야. 누가 디저트 만들었게? 준비되면 말해. 이런 대사를 해요. 집이 되게 조그매요. 소파 하나, 식탁 하나 있는 부엌 겸 거실에 침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조그만 벽장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부인은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플레이어는 그때 이제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냉장고 열어보면 아내가 만들었다는 디저트 보이고 벽장이나 욕실, 침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템을 주머니에 챙길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디저트도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접시째로. 어떻게 가능한 건지. 도라에몽인가? 자, 여러분은 뭘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선택지 뜨나요? 지금 저는 사실 디저트 접시째 이거에 충격받아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게임을 뭔가 조작은 해야 되니까. 아내한테 말을 걸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처음에 어쨌거나 아내가 디저트 준비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걸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디저트 먹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디저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요. 물도 넣고 디저트도 넣고 한 다음에 아내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침실로 들어가거든요. 침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들어가서 불을 켜면서 이게 스위치에서 스파크가 튀었는지 아야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고는 이거 빨리 고쳐야겠다. 안 그러면 누구 한 명 다치겠어.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아내가 다시 방에서 나옵니다. 초도 켜고 라디오도 켜고 약간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디저트를 먹다가 아내가 갑자기 깜짝 선물이라고 하면서 작은 상자를 내밉니다. 이걸 풀어보니까 다알리아라는 꽃 이름이 써진 아기 옷이에요. 임신을 한 거죠. 여기서 왜 다알리아인지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선택지가 뜨긴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는 플레이어의 몫이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현관 벨이 울립니다. 아내가 가서 문을 열어줬는데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와서 아내의 손을 뒤로 잡아 묶으며 널 8년 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다 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계 어딨어? 시계 내놔.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경찰이라고 하면서 수갑이 아닌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는 것도 이상하고 용의자니까 경찰서로 가자 이게 아니라 뭔가 시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물쭈물하던 남편도 덩달아 손을 묶이고 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옆에서 아내가 계속 사람 착각한 거라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하고 저는 고민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꾸물꾸물 일어났더니 경찰이 다가와서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고요. 제가 그걸 맞아서 쓰러지는 순간 제가 다시 텅 빈 거실 현관 앞에 있습니다. 아하. 아까 그 퇴근한 상황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화장실에서 노래 흥얼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화장실에 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가 언제 왔어? 오는 소리 못 들었는데 하면서 다가와서 키스하고 아까와 똑같은 대사를 하죠. 자, 이게 오늘 소개할 게임 타임루프물 12분입니다. 이 게임의 특성상 오늘 스포가 진짜 무자비하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조금이라도 직접 플레이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백스텝을 밟아주셔야 합니다. 네. 작년 8월에 출시된 게임이거든요. 따끈따끈하네요. 그쵸.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임인데도 출시 전에 꽤나 큰 기대를 받았어요. 그 이유가 성우 때문인데요. 네. 주인공인 남편 역의 제임스 맥어보이, 와우. 경찰 역의 윌렘 데포. 누구지? 아, 얼굴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1대 스파이더맨의 1편에서 네. 피터 친구 아빠. 피터 친구의 아빠. 빌런 되잖아요. 네네네네. 예. 빌런 된다는 이야기 해도 되나요? 그럼 옛날 거잖아요. 뭐지? 나 왜 이번에 스파이더맨 보고 왔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맞아요. 이번에 그 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네, 거기에서도 나와요. 나온. 네, 빌런 맞습니다.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린 고블린? 누군지는 아시겠죠? 네네. 오래 활동하셨고 필모가 화려한 편인데 저희가 잘 알만한 영화들은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나 오리엔트 특급 살인, 저스티스 리그에도 나왔고요. 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거는 존윅 1편인데 거기에서 존윅의 약간 친구, 조력자 이런 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도 성우를 하시기도 했어요. 니모를 찾아서. 니모 아빠였나요? 아니요. 그 시드니로 가서 그 시드니에 있는 치과 어항에서 만난 물고기 무슨 돔이던데 그 물고기로 나왔고요. 또 제가 예전에 퀀틱 드림이라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한테 깠었던 적 있죠. 네. 그 회사의 게임인 비욘드 투 소울즈에도 목소리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내 역에 앞에 두 배우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스타워즈 시퀄 시리즈에서 레이 역을 맡은 데이지 리들리가 있고요. 데이지 리들리도 윌렘 데포와 마찬가지로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오리엔트 특급 살인인 네네, 거죠? 네. 그렇죠. 그 굉장히 실망을 안겨주었던 거기서 아마 가정교사 역을 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우진이 메이저급 배우들인데다가 포스터도 보시면 되게 영화 포스터처럼 생겼어요. 이게 포스터거든요. 되게 뭔가 영화 포스터 그러네요. 같은 느낌 나죠? 이 게임 제작사인 안나푸르나 인터랙티브가 안나푸르나 픽처스라는 영화 배급사의 자회사입니다. 안나푸르나 픽처스는 이제 미국의 약간 독립영화 위주로 배급하는 쪽인데 대표적으로는 제로 다크 서티나 허 그리고 아메리칸 허슬 이런 영화가 있고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만든 게임 회사라고 하는데 규모는 작지만 대체로 항상 좀 독창적인 게임을 만드는 편이라 저는 꽤 좋아하는 게임 제작사입니다. 유명한 게임으로는 이디스 핀치의 유산, 플로렌스 약간 이런 좀 조용한 그런 게임들을 좀 만드는 편이에요. 이 안나푸르나 인터랙티브에서 나온 게임들이 그간 괜찮은 평을 받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제임스 맥어보이의 윌렘 데포라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되게 그런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8월에 짜잔 하고 출시가 되는데 평론가 평점은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유저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게임이 너무 불편해서 이걸 다 견뎌가면서 엔딩을 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고요.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거예요? 네, 그게 좀 컸죠.
그래서 저도 잠깐 관심 가졌다가 좀 빠르게 잊었었거든요. 근데 엑스박스에는 뭐가 있다? 게임 패스가 있다. 이 게임이 게임 패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게임 패스 유저들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예요. 스팀 가격은 27,000원이거든요. 아유, 꽤 있네요. 네, 이게 규모가 작은 거 치고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서 부담될 수 있는데 저는 무료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짧고 강렬한 인디게임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겨서 그때 딱 다운받아서 해봤거든요. 그날 앉은 자리에서 엔딩 봤어요. 진짜 오. 재밌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말한 불편함이 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게임의 형식이 포인트 앤 클릭입니다. 커서 이동해서 어디 공간 클릭하면 거기로 캐릭터가 이동하고 사물 클릭하면 뭐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게임을 이제 포인트 앤 클릭이라고 하는데 되게 옛날 게임 방식이죠. 마우스 하나로만 그냥 움직이는. 저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는데 캐릭터가 스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마우스가 아니라 패드로 했잖아요. 스틱으로는 정확한 지점에 포인트 옮기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곳으로 포인트 옮기고 선택하고 이 과정이 좀 답답합니다. 그럼 PC판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훨씬 해소가 낫죠. 되겠네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불편한 점이 아까 시점 물어보셨잖아요. 네. 엘리베이터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는 1인치 시점이지만 엘리베이터 내린 직후부터 엔딩 볼 때까지 쭉 이 게임의 시점이 일관되게 정중앙 탑뷰예요. 위에서만 계속? 네. 왜? 그냥 건물 평면도 딱 내려보다 보는 그 정도의 탑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탐색할 게 많은 게임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탐색할 게 많더라도 보통은 그렇게 탑뷰로 가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안 가죠. 그 중간에 물건이나 가구와 상호작용할 때만 1인칭 시점으로 바뀌고 그 외에는 계속 그렇게 정중앙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캐릭터 얼굴도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조작보다 또 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게 게임 진행일 거예요. 뭐 퀘스트가 있다거나 지시사항이 있다거나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항상 상황만 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막막한데 조작도 불편해. 시점 이래서 뭐 사람 얼굴도 안 보이니 감정이입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냥 게임 중간에 접어버리기 되게 좋은 조건이죠. 그러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히려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는 스토리가 문제였지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고 괜찮았어요. 다시 게임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네. 퇴근해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온 그 순간이 다시 시작됐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플레이어는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다시 돌아왔어. 뭐 총을 챙기나요? 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네. 뭐 아내를 데리고 대피를 간다던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죠. 일단은 아내가 나오면 뭔가 막 물어볼 수 있죠. 저는 먼저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 좀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일단 경찰이 살해 용의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진짠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남자 오기 전에 도망을 가야죠. 그런가요? 근데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디저트도 막 다 먹고 이러고 나서 왔으니까. 근데 아내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고요. 시계 같은 것도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본인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살해 용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럼 너네 아버지 살해당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양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막 나가자고 설득을 해도 절대 말을 듣질 않습니다. 또 그러면은 아내 내버려 두고 나라도 나가볼까? 뭔가 조건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그 루프의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나갈 수 없는 거죠. 강제로 그렇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막 괜히 일어났다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싸보바해서 맞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같은 상황이 와도 뭐 가만히 하든 있냐. 순순히 기다려보자 라고 하고 있었더니
이게 시계의 횡방을 말을 안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말 안 할 거야? 하면서 경찰이 나한테 막 다가오더니 썼어요?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또 목 졸라서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아무튼 루프의 시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지금 내가 루프에 빠져있다. 이상한 의림이 겪었다.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아내가 그 말을 쉽게 믿어주진 않겠죠. 그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미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증명해서는 안 되고 2가지 이상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증명을 해서 아내가 그걸 믿어도 딱히 상황에 진전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경찰은 들어오고 우리는 경찰을 제압할 수가 없어. 그 미국의 문에 대해서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철문을 쓰시라고요. 나무 문을 잠가놨더니 부시고 들어오더라고. 아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네. 시대적 배경이 언제쯤? 현대예요. 다 핸드폰 들고 있고. 아 진짜요? 네. 경찰 수첩이나 뭐 이런 걸 보여주기는 해요? 그냥 영장 가져왔어 막 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걸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왜 아내를 살인 용의자로 몰아가는지, 뭐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새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결국 게임 속의 규칙을 찾아내서 뭔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야겠죠. 대부분의 게임이 그렇듯이 이 게임도 이동은 어느 위치로든 가능하고요. 탐색할 수 있는 물건은 정해져 있어요. 탐색하고 인벤이 챙길 수 있는 물건들은 결국 어딘가 쓸모가 있다는 거겠죠. 챙길 수 있는 물건들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주머니에는 열쇠 있고요. 싱크대에 있던 칼과 2잔의 물컵 챙길 수 있습니다. 물컵.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저트도 디저트.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 이렇게 열면은 위쪽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거든요. 그것도 챙길 수 있고 욕실에 들어가면 세면대 위에 있는 그 욕실장에서 수면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환풍구가 있거든요. 열쇠나 칼을 이용해서 환풍구를 열어서 그 안을 뒤져볼 수 있고요. 부인의 핸드폰을 옷장에서 챙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환풍구를 열어보면 정말로 경찰이 말했던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챙길 수 있고 또 서랍장 안에서 부인이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었던 아기 옷도 챙길 수 있고 이 정도가 이제 챙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절대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침실의 조명 스위치가 켤 때 아까 스파크 튀었다고 했잖아요. 그 불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면 감전해서 기절을 합니다. 플레이어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기절해가지고 루프의 시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벽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벽장은 이렇게 살이 있잖아요. 그 살로 밖을 몰래 볼 수 있어요. 부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꼭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경찰은 불이 꺼져 있는 곳에 들어갈 때 불을 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면제 먹이고 같이 농장에 넣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가서 불 켜지 않을까요? 선희정님은? 이거 정답 아닌가요? 아니에요? 수면제를 먹입니다. 근데 아내가 물을 마시기 전에 수면제를 몰래 타서 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물컵을 2개 다 챙겨놓지 않으면은 물컵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아내가 먼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네네. 먼저 물컵 챙기고 또 아내가 내가 무슨 행동하는지 모르게 문 닫아놓고 욕실에서 알약 컵에 넣고 물을 타가지고 아내에게 줍니다. 그럼 아내가 나 좀 졸린데 하면서 침실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침실을 불을 한번 켰다가 꺼놔야 돼요. 그래야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벽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고 하면서 놀라서 경찰이 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을 켜면서 기절하죠. 그 상황을 되게 완벽하게 딱 만들어 놔야 해요. 그러면 이제는 경찰을 좀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욕실 장애에 수면제가 떡하니 있는 것도 그렇고 아내가 그냥 하는 말 중에 전기세 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옷장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뭘 해야 할지 좀 게임 속에서 알려주긴 해요. 이제 재빠르게 기절한 경찰한테 가서 소지품을 막 뒤지면 그 부부를 묶을 때 사용했던 케이블 타이 나오겠죠. 그리고 리볼버, 뭐 총, 핸드폰 요 정도가 같이 나옵니다. 경찰을 케이블 타이로 먼저 묶어놓은 다음에 경찰이 깨어나면 물론 이 사이에 또 뭔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있긴 한데 여차 저차 해서 드디어 경찰과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아내를 왜 살인 용의자로 쫓고 있는지, 시계를 왜 찾는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데 경찰은 아내가 8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아버지를 총으로 쐈고 그때는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새해가 되는 날에 다시 돌아와서 총을 한 방 더 쏴서 완전히 마무리했다. 본인은 그때 그러니까 경찰 자신이 그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범인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전당포에서 그때 현장에서 사라진 시계를 누군가 팔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게 그 아내였기 때문에 그 아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그때 시계를 챙겨서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왔다는 거죠. 사실 좀 빈약한 논리이긴 한데 그리고 아니 그럼 곱게 잡아서 경찰서에 데려가든지 해야지 시계는 왜 찾나 이거는 이제 시계 왜 찾아 막 이렇게 물어봐도 경찰이 대답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핸드폰을 뒤져서 문자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아픈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병원비 때문에 빚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계가 되게 비싼 시계라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쵸? 병원비를 이미 그리고- 뭔가 지금 속고 있는 느낌인데. 사람을 죽여가면 네. 이 시계를 가져 빼앗아 가서 뭐 빚을 갚는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죽으면 수사 들어오는 거 아닌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복수인지 뭐 아니면 강도짓을 하려는 건지 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죽거나 기절하거나 하면서 무조건 루프의 시작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아까 몇 분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번에는 경찰의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요? 딱 10분이 흘러서 그 12에서 시작한 분침이 2에 도착한 순간 다시 루프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뭘 하고 있든 간에요? 네. 음. 그럼 이제 그 경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또 아내와 다시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아내가 이전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사실은 정말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싸우다가 내가 아버지를 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고 나는 그냥 새해에 도망쳐서 여기 와 있었다. 아마도 내가 내버려뒀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그 집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아까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경찰이랑 또 좀 더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이야기를 또 이끌어내기도 하고 뭔가 한 번에 풀리지는 않아요. 계속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되풀이한 끝에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요. 경찰한테 그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좀처럼 뭔가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 엄청 답답해. 아이, 답답해라. 진짜 막무가내야. 그래서 또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결국에는 경찰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하. 그래서 집에 들어왔던 경찰이 조용히 다시 집을 떠나고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고 또 아내는 사실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줄 알고 있었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죄책감도 사라져서 아 정말 좋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 같았으나 10분이 되자 여지없이 또 루프가 시작됩니다. 뭐야? 뭐가 문제야? 사실 이제 이 사이에 얼마나 삽질을 했느냐에 따라 체감되는 게 좀 다르겠죠. 그렇죠. 지금 이미 지금 난 너무 많은 걸 했어. 여기서 엔딩을 봐야 돼. 음. 그랬던 사람들은 정말 빡침을 경험할 거고 좀 쉽게 했던 사람들은 그치 여기서 엔딩 나는 거는 오바지. 너무 싱겁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튼 주인공은 절망합니다. 허무하겠죠. 진짜 어렵게 답을 찾아냈는데.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답을 찾아야겠죠. 네. 제목이 12분이잖아요. 네네. 주인공이 현관문에 들어선 그 순간이 정각이고 딱 10분이 지나면 무조건 리셋이 돼요. 네. 그러면 제목은 왜 12분일까요? 그러게요. 아까부터 그게 지금 엄청 찜찜하죠. 네. 결국 진짜 엔딩을 보기 위해서 남자가 다른 2분의 시간을 더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찾지? 말하지 않겠다. 10분 뒤쪽으로 2분이 아니라 사이나 왼쪽으로? 앞에 2분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얄밉다. 게임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사람들이 헤맬 수 있어. 뭔가 정확한 힌트를 안 줘서 이 부분이 운 좋게 찾아내지 않으면은 좀 진짜 답답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은 공략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어떻게 안 열고 안 내리고 뭐 이래야 되나?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야 되나? 긴급 정지. 자, 저는 이게 게임을 하면서 퍼즐을 조금씩 풀고 그에 따라 변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잘 구현됐다고 느꼈어요. 진짜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서 다양한 걸 시도해보는 재미도 있고 이게 내 의도대로 진행될 때 쾌감도 있고요. 네. 그래서 꽤 몰입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루프물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겹죠. 그쵸. 이게 스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좀 허술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막 처음 한 것처럼 대사를 하게 된다거나 그리고 대체로 모두가 동의하는 게 초반에는 확실히 몰입감 있고 재밌지만 후반부 스토리 전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정적인 단점인데 스토리가 너무 좀 이상해요. 후반부에 진실 오브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 내용이 이 우리나라 아침 일일 드라마 빰치는 막장이야. 그래요? 진짜 작가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좀 본 것 같아. 출생의 비밀이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유저가 너무너무 공감하기 힘들고 불쾌하기도 하고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 스토리가 너무 막장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연출을 못한 건지 그 유명 배우들의 목소리도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쉽네요 그건. 톤이 너무 평이해서 전혀 특색이 없습니다. 그 분들도 녹음하다가 루프물에 갇혀서 그래서 같은 대사를 하면서 굉장히 지루하게 제가 이 찐찐 엔딩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했는데 말해 마라 선택해봐. 말해요 그냥. 말하라고? 네. 사건의 전말을 다 말하라고요. 그러면 잠시 녹음을 끄고 우리끼리만. 아니야. 여러분 적당히 스킵하세요. 정말 그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남매야? 배다른 동생. 아, 아내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한국 드라마 맞네. 그쵸. 그 아내의 유모와 바람을 폈던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유모의 이름을 자꾸 경찰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경찰이 뭐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뭐 데이지였는지 뭐였는지 아무튼 달리아. 그치 D로 시작하는 꽃 이름이었는데 이러는데 그 달리아라고 아기 이름을 정한 이유가 남편의 엄마 이름이 달리아여서 아내가 그 이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잊어버렸던 기억이 돌아와요. 사실은 새해 전날 밤에 그 아버지를 만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버지를 총으로 쏜 게 자신이었던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아내한테 말을 하고 떠날지 아니면 진실을 묻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계속 둘이 살아갈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 둘 다 엔딩을 볼 수 있어요. 네. 아하. 그리고 이제 엔딩이 그 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유일한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히든 엔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더 찐 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엔딩이 하나 있는데, 아까 뭔가 스토리나 좀 캐릭터 행동에 개연성이 없어 보였던 거, 또 이런 초자연적인 타임루프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엔딩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설정이 좀 너무 다 날로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게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주인공 머릿속에서 일어난 환상이다 라는 겁니다. 아내도 없고 그냥 오직 자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아내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튼 이 엔딩을 보기가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데 어떻게 해서 이 엔딩을 보게 되면 아예 확실하게 대사가 나옵니다. 그 경찰의 목소리인데 훨씬 차분한 어조로 상상력이 지나치시네요. 하지만 이제 그만 그녀에 대한 집착을 버려주세요. 이제 깨어날 시간이에요. 약간 이런 대사를 쳐요. 그러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나온 다음에 게임 계속하기 버튼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게 만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말 그 환상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있는 장치네요. 그쵸. 사실 중간에 게임하는데 되게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중 몇 가지가 말씀드리자면,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신발 신고 있거든요. 뭐 미국이다 보니까. 근데 아내가 계속 맨발로 다니고 집을 나갈 때가 있거든요. 막 싸우다가 집을 나갈 때도 그냥 맨발로 나갑니다. 화장실도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고 좀 이상하죠. 그리고 집, 거실, 침실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것들이 진행 상황에 따라 이제 그림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경찰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잖아요. 되게 막무가내고 말이 통하지 않고 뭐 시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굳이 남자를 꼭 목 졸라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환상이었다, 머릿속에서 일어난 거였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납득이 가죠. 이 비록 후반부 스토리가 굉장히 막장이지만 흔하지 않은 게임 컨셉이기도 하고 그 조작이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사각형의 방이나 복도, 이게 게임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 독특한 시점이 나중에는 좀 미술적인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퍼즐 풀어가는 재미, 답을 찾아가는 재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그 재미의 상당 부분을 이야기해버려가지고 이게 참 딜레마예요. 하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도 또 핵심적인 부분 조금씩은 빼먹었으니까 이 방송 들으셨어도 몇 개월 지나면 분명히 디테일한 부분 다 까먹을 거야. 그건 그래. 그러지 않나요? 그럼 그쯤에 마침 스팀에서 세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사서 해보시는 거. 결말 보고 맞아. 그렇지. 들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기억날 약간 수 셀프 있겠죠. 루풍을 찍는 거 아니에요? 이 느낌 어디서 느껴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네. 자체적으로 루프물이 되는 거네요. 분명히 이 다음에 뭐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진짜 짧고 강렬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인디게임이지 않을까 꼭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44와 3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영화 타임 패러독스 이야기가 계속됩니다.